교재 105페이지 제3절 연말정산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세무사랑 2를 통해서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적용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급여와 관련되는 자료들은 사원 등록 및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급여 자료는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자료들은 우리 근로소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를 보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세무 안기형에서 이렇게 이제 지출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자료들이 12월 달 급여 자료까지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반드시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실제 연말정산 업무는 2016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 업무를 하시더라도 세무사랑2에서는 원천 2015라고 하는 연말정산 대상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관리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 버튼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 명세, 부양가족공제, 연금저축, 월세, 주택, 임차, 차입,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요. 연말정산은 직원별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에 보시면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사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중도퇴사자는 요 송창식이라고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중도퇴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급여대장 입력하면서 5월달 급여대장 입력하면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기능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이미 했습니다. 자, 계속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사원을 알고 있으면, 사원의 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걸 적용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코드를 통해 갖고 F2번 코드를 통해서 사원을 찾아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먼저 소득명세가 되겠습니다. 소득명세는 지금 현 근무지의 소득과 종근무지의 소득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현 근무지에 대한 소득, 즉 주식회사 한국전자에 대한 소득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적용한 급여대장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급여대장상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납부세액도 마찬가지로 급여대장상에서 우리가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만약에 종된 근무지에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종된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자료를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명세가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원 등록에서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로 등록했던 부양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부양가족과 관련해서 소득공제 대상자와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양가족별로 지출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별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 보시면 국세청과 관련되는 자료와 기타 자료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청 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부분은 국세청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기타 자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지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된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데 이때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을 먼저 하신다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상에 보시면 연말정산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까지는 기부금 명세서나 의료비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이 부분을 별도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의료비라고 하면 의료비를 입력하면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바로 한 번에 작성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정확하게 자료만 입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추후에 기부금 명세서나 의료비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는 한번 불러오기 정도로 작성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에 보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내려받게 되는데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PDF 파일로 내려받았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은 상단 탭에 보시면 툴바에 보시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에 역삼각표를 눌러보시면 신용카드 신청서 부양가족 추가공제에서 국세청 PDF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 PDF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내년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기능이 활성화가 될 거고 그때 활용하셔서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명세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적용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탭에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중에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부분 입력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 상품이 있다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한번 보시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납입액이 200만 원이면 소득공제 금액이 72만 원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연금저축도 500만 원 납입했으면 공제대상 금액 400만 원이고 세액공제 금액 48만 원, 총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5% 적용할 건지 12% 적용하는지 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탭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에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주택의 유형, 면적, 주소, 임대차 계약 개시 연월일, 연간 월세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까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면 반영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정산 입력 쪽에 가서 자료 갱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이 완료돼서 결정세액까지 계산이 되고 차감 징수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 자료만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면 나머지 서식들은 자동으로 거의 작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반영됐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공제금액이 400만 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식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지출된 내용들이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없도록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부금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기부금은 과거와 달리 2015년 귀속에 대한 서식이 개정이 되면서 정치자금 기부금도 포함해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지출된 게 있다면 지출자 명의대로 이 부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부금이 입력이 되고 나면 기부금 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기부금 조정 쪽에서는 해당 연도에 공제되는 부분에서 2월 공제 쪽으로 표시가 될 텐데, 이 부분을 한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기부금 세액 공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1페이지의 기타 사항으로 해서 표준세액 공제와 기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상단 부분에 참고에 특별세액공제 적용 부분에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 81만 4,338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344만 6,100원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되도록 우리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프로그램으로는 연말정산 관리와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기능을 다 설명을 드렸고, 교재 113페이지에 실무 사례를 통해서 연말정산이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면 직원 안기흥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흥 보험료 부분이 본인의 보험료 국세청에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국세청 자료로 해서 보장성 금액이 있고요. 자녀 안영희에 대해서도 기타 자료로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쪽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기영에 대해서, 자, 부양가족 쪽에서 보시면, 자, 본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인에 대한 부분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이 되겠죠. 보장성 보험료 일반 국세청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100만 원 입력하시면 팝업창이 뜰 텐데 거기에다가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기타 부분으로 50만 원이 있네요. 우리 교재에 기타 부분 50만 원 돼 있죠. 50만 원에 대해서 기타 부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안영희에 대해서도 보장성 보험 기타 부분으로 30만 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즉 보험료 하나만 보더라도 소득자, 소득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개개인별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에 대한 의료비에서 안기영 본인 거 100만 원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우자 이미숙에 대한 부분 300만 원 국세청 자료죠. 국세청 자료일 때는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안영희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약국이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별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 본인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전액 전액 공제가 되죠. 20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안영이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250만 원입니다. 기타 부분으로 250만 원이고 취약 전 아동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본인 부분에 대해서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차례대로 구분해서 쭉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14년도와 13년도 추가 사용분에 대한 부분은 2014년도와 13년도에 연말정산한 내용이 있다면 그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인별로 해서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에 대해서 쭉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부금 명세서처럼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기부자 인적 사항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법정 기부금 200만 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죠. 기부금에 대해서 원래 법정 기부금이면 기부처의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부처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하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종교단체 기부금을 해서 100만 원 되어 있고요.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서 당해 연도에 공제할 금액들을 반영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소득공제 대상자 인별로 모든 게 다 정리되었다면 그 다음 탭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 대로 쭉 반영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은 본인 것만 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월세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연간 월세액을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입력 쪽에 가서 주택자금공제 관련되는 부분 추가 자료가 있다면 반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연간 2014년 6월 1일 날 아파트 구입한 부분이다라고 하고, 기준시가 3억 5천 이하입니다. 4억 원 이하죠. 자, 고정금리고 2억 원 대출했고 15년이고 350만 원입니다.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여기에다가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나오는 종근무지에 대한 부분에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부터 연금저축, 월세, 연말정산 입력하기 전에 소득명세부터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등록을 하는데 실무상 등록하실 때 보면 종된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교재에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이 되면 거기에 있는 급여, 상여 관련되는 급여 자료를 그대로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 종된근무지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총 급여 3,080만 원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결정세액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기납부세액은 우리 교재에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로마 숫자 3번에 세액명세라고 해서 동그라미 74번 결정세액 98만 원이 있습니다. 98만 원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76번에 있는 주근무지, 현근무지에 있는 125만 원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결정세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장에 보면 21번 총급여부터 시작해서 쭉 계산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계산되는 과정들은 전부 다 생략을 하고 동그라미 31번에 국민연금보험료라고 해서 129만 6천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 찾으셔갖고 종된근무지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3번에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건강보험료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합쳐져 있습니다. 26만 7,120원 요 두 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고용보험료 찾아서 28만 8천 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무시하신 다음에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용을 보고 적용한다라는 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적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 116페이지에 보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소득명세 작성 화면에서 종된 근무지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명세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쭉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120페이지에 모든 자료가 다 등록이 되고 나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F6번 자료 갱신을 통해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등에서 입력된 자료를 반영해야 되고요. 추가로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지금 제가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기부금에 대해서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부금은 자료 갱신을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는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별도의 팝업 창이 뜹니다. 그때 법정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과 공제금액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이 종료가 되고요.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우리 급여자료 입력하면서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귀속과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귀속과 지급기간이 틀린 경우에는 틀린 대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 구분이 있습니다. 신고 구분은 매월 신고할 거냐, 반기별로 신고하느냐, 수정신고냐, 연말정산분이냐,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거냐, 환급 신청을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기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회사 등록 사항 중에 회사 등록에 보면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사항에 보시면 추가사항에 보시면 2번에 반기별 납부 있죠. 반기별 납부 여부가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여부에서 반기별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 우리 교재 12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38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 중간에 13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환급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급 신청하는 부분인데 2014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연말정산한 내용을 우리가 2월 달에 신고를 하겠죠. 2월 달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연말정산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난 금액, 이 금액을 환급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보면 신고 구분에 매월, 연말이라고 나와 있고 환급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환급에 체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직접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 부분에 보면 환급 신청액이라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액을 80만 6,440원 요걸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환급 신청에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체크해서 환급을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환급 신청을 하고 나면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환급 신청서에 대한 부분은 133페이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환급 신청서 환급세액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소득 구분이 나옵니다. 소득 구분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2015년 2월 지급 2월로 해서 그러니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코드 연말정산분이죠. 연말정산분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소득 지급금액 1억 1,864만 원 결정세액 확인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정세액 417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근무지 700원, 종근무지가 98만 원이고요. 98만 원이고 130만 8,200원이 됩니다. 조정 환급 금액은 20만 9,180원, 20만 9,600, 29만 6,180원이죠. 180원에서 조정 환급세액에다가 제가 입력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입력을 했네요. 그래서 101만 2,020원이 환급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숫자가 제가 그 분납하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환급 신청 금액하고 맞춰서 원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더 파악을 해서 환급 신청 조정 환급세액에 당해연도 당월에 환급되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